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함수 gx는 x = 1에서 연속이고 g3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 =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함수값 극한값 생각하라는 뜻인데 이 등식은 x가 1이 아닐 때 gx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가 1이 아닐 때 gx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x-1분의 절대값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g1의 함수값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극한값으로 체크를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에 접근할 때 x-1분의 절대값 fx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체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0분의 0꼴 하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분의 0꼴 그러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서 f1이 0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fx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1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 fx가 1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취하면 x가 양의 1로 접근할 때는 양의 미분계수 x가 음의 왼쪽에서 1로 접근할 때는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져서 음의 기울기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일치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x는 x-1에서 접해야 된다라는 뜻이어서 x-1제곱 그리고 x-k 형태를 띠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런 1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g3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3을 한번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한번 주어진 이 식에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g3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절대값 f3과 같겠습니다. 그런데 g3이 0이라고 해서 절대값 f3이 0이겠습니다. 절대값이 0이니까 결국 f3이 0이어서 어떻습니까? fx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x절편 하나를 더 찾아서 fx는 x-1제곱 그리고 x-3꼴이 되겠습니다. f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를 대입해주면 339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10번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A5는 B5랑 같고 A6은 B7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A7이 27이고 B7이 24 이하일 때 B1-A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차 수열을 한번 표현해 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는 A 더하기 n-1 D1 하고 표현을 하고 B에는 B 더하기 n-1 D2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도 D1도 B도 D2도 모두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까? A7이 27이니까 A6하고 B7이 같다는 사실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6은 하고 표현을 할 텐데요. A6은 A7에서 D1을 한번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7이 27이니까 27-D1 하는데 이 값은 B7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7은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D1은 뭐보다 크거나 같겠습니까? 빼주니까 3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A7은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7은 A 더하기 6 D1 하고 표현되는데 이것의 값이 27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D1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D1이 3이면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 3, 18 하니까 A는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D1이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4, 24 해서 A는 또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T1이 5면 어떻습니까? 6, 5, 30에서 27보다 커져서 자연수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하고 D1은 두 쌍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식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B7은 하고 표현을 하는데 B7은 A6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A6은 어떻습니까? A7에서 D1을 빼는 거니까 27-D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B5는 하고 또 표현을 해주면 B5는 A5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7에서 D1을 2배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B7에서 B5를 빼면 2배의 D2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는 D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둘 다 자연수인데 왼쪽은 짝수니까 D1 결국 짝수였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D1은 몇이 되겠습니까? D1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D1은 4가 되고 D2는 2가 되고 그러면 A는 3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이제 뭐만 찾으면 좋겠습니까? B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B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대입해도 되는데 이 위쪽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B7은 어떻게 표현되죠? B 더하기 6D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D1 했는데 D1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1 하고 써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썼습니다.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 더하기 D2 몇이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 12는 27-D1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을 빼주는 거니까 B의 값은 1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는 11, A는 3 빼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등차 수열과 자연수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 v2t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출발한 후 두 점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를 구하고 점 P가 시각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난다 라는 뜻은 위치가 같다는 뜻이니까 각각의 위치 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 t제곱 하고 표현이 되는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이 되게 상수항은 0이 되겠습니다. x2t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c인데 c도 여기도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두 식이 같다라고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t 세제곱 더하기 at 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t제곱 그리고 2t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출발 후 했으니까 t는 0이 아니어서 제가 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2t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t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게 하는 그러한 양수 t가 하나 존재하도록 양수 a를 체크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함수 또 fx라고 접근해서 2차 함수로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t는 하고 써주면 2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t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2차 함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칭축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면 대칭축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4분의 1 a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대칭축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체크해 봤습니까? F0도 체크해 봤더니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 t 하나가 존재하도록 하라 했는데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를 띠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y절편이 2라고 했고 대칭축 오른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하고 양의 실근 하나만 존재하는 이 2차 함수 x절편, 양의 x절편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대칭축이 일로 왔고 여기도 양수여서 이쪽으로 그래프가 몰려왔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양근을 가지려면 x축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 4, 16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a를 찾아보자 했는데 제곱해서 16이 되는 것이니까 a는 3도 있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a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3인 걸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점 P가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적분하겠습니까? 속력을 적분해야 되니까 V1T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V1T는 하고 써주면 A를 대입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에서 x절편이 0하고 1 하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전체 절대값을 해주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또 제가 그려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3t, t 마이너스 1 하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의 전체 절대값을 할 거라 이 윗부분이 접혀서 올라갔고 0에서 3까지 이 속력함수, 이것은 속도함수고 이것은 속력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속력함수 정적분하는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은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써서 이 부분은 간단히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끌어다가 이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v1t dt 이거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3 그리고 간격이 1이니까 1의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에서 3까지 이것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3t제곱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3t dt 하고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1인데 또 0으로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분을 해주면 t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에서 3까지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해주면 3, 3, 9, 3, 27 또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7 그리고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6분의 1 해주면 여기는 2분의 1 하고 남고 그리고 여기는 27 빼기 1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6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24인데 2로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고 묶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인데 계산해주면 통분하면 2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29가 되겠습니다. 12번은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고 BC는 2루트 30 그리고 CD의 길이는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선분 A2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베타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어떻습니까? 이 노란 삼각형의 한 외곽이 되면서 이 각의 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색을 좀 칠해놨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닮음을 한번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닮은 비는 4대 8 하니까 1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닮음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K라고 하면 이 길이는 2K하고 표현이 되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이 길이의 제곱은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0은 하고 표현이 되고 K제곱 더하기 2K제곱 하니까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K제곱 하고 정리가 되고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5를 대입해서 약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약분돼서 더하기 3분의 5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분의 5k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5k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5k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3분의 4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의 약분을 한번 해볼 텐데요. 4도 나누고 5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제곱은 3이 가서 곱해주니까 6, 3, 18 또는 K는 3 루트 2 하고 다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느 길이를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A2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노란 삼각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 K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도 있겠습니다.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러면 이 길이만 문자로 써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문자를 제가 m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4, 4, 16은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은 m제곱 더하기 k제곱 하는데 k제곱은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k는 3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표현이 되는데 원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이 값은 그냥 1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m제곱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18인데 12 약분해주고 나면 66하고 약분하면 2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그리고 m 하고 남고 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m 하고 빼주면 2가 남는데 2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2 제곱으로 한번 바꿔서 인수분해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2, 1 그리고 여기 2 루트 2 그리고 여기 루트 2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의 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m의 값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개가 나타났는데 보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1 이하일 때는 fx이고 x가 1보다 크면 그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 위의 점 0, 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1이
1이라고 했습니다. G'T가 2가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빨간색 그래프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해서 평행 이동하는데 미분 가능하게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 한 칸 떨어지는 이 간격, 두 칸 내려오고 Y축으로 두 칸 내려오고 X축으로 한 칸 간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 0,F0 한번 써보겠습니다. 0,F0 이 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한 칸 가서 두 칸 올라가면 1,F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1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서로 그리고 어떻죠? 기울기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서로 기울기가 같아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 부드럽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0,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조각 직선이 y는 2x 더하기 1이구나 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는 0,1이었구나 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칸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1,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눈에 띄시죠? 맞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어떤 직선입니까? 1,3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은 이 점도 접점으로 갔고 이 점도 접점으로 갖는 이러한 접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또 조금 그림을 다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색이 조금 더 잘 칠해진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타나고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어떻게 옮겨 붙여야 되겠습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려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 올라간 그림도 또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올라간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또 한번 계속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또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0,1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1,3 하고 표현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1보다 큰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회색 선까지 해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습니다. 한 칸 옮겨서 한 칸 위로 이 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은 이 점으로 옮겨서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T가 2가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G'T, 이 아까 직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y는 2x 더하기 1, 접선의 기울기가 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찾아가는데 여기 0이라고 했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한 칸에서 두 칸 올라가니까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4차 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점은 0하고 1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은 한 칸 옮겨갔으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써주면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하고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2가 되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미분 가능성을 활용한 4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N이 AN의 약수인 경우,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6이 주어져 있고 A1을 찾아야 되니까 6에서 A1까지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칸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A6이 2다 하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2인 경우 위에를 쫓아가면 AN은 N 곱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AN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N 곱하기 AN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N은 3분의 1 그리고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5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5 곱하기 A6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 하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5는 3분의 1 곱하기 그리고 A6 마이너스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데 3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A4도 또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는 4 곱하기 A5 한다고 했습니다. A5가 10이니까 이 경우는 40 하고 찾아 놓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는 어떻습니까? 3분의 1 해주고 A4에서 하나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 나누기 3분의 1 하니까 3 하고 3은 4의 약수가 아니니까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나 이수의 약수가 되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A4에서 A3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는 A3은 3 곱하기 A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 3, 12 해서 120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3은 어떻습니까? A3은 3분의 1 그리고 A4 마이너스 1 하는데 40에서 1 빼니까 30이 되고 죄송합니다. 39가 되고 3으로 나누니까 13이 되겠습니다. 13은 3의 약수가 아니니까 또 성립하겠습니다. 아래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은 해서 3 곱하기 A4를 하는데 A4가 3이니까 여기는 3, 3, 9 하고 남겠습니다. 이 경우에 A3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그리고 A4 마이너스 1을 하는데 1을 뺐더니 2가 됐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되고 자연수가 아니어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A2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어떻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2 곱하기 A3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120이었으니까 이 경우는 2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A2는 3분의 1 곱하기 A3 마이너스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9가 되는데 119는 3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 경우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를 체크를 하면 2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A3을 한다고 했습니다. 3이 몇이었습니까? 13이었습니다. 그러면 2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3분의 1 곱하기 A3 마이너스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가 돼서 4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4는 2의 약수가 돼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A1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A는 2 곱하기 A3 하는데 A3이 9였으니까 9이 18 하고 찾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A3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3분의 8은 또 우리가 자연수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A1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A1은 한 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라니까 240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를 빼보면 239인데 239는 3으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A1 한 가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A1도 어떻습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그대로 26이 남고 26에서 하나를 빼면 3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 경우도 26 하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한 배를 해주면 18이 되고 18에서 1 빼면 17, 또 3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 경우도 A1 이렇게 한 가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240 더하기 그리고 26 더하기 18이 있겠습니다. 더해보면 44를 더하면 28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를 찾아서 60배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x가 0이고 절대값 x가 a분의 1 이하인 모든 실수 x값의 합은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a분의 1 이하인 범위에서 fx가 0되는 x의 모든 값을 더하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분의 2가 되게 하는 그러한 x값의 합은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절대값은 조금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sin a 파이 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양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주기는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분의 1까지 그리라고 해서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그리고 0, a분의 1까지 그리면 이러한 모양의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b가 되고 여기는 b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b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 이퀄 0 하면 x절편 체크하는 건데 절대값이 있으나 그냥 0 하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0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둘이 더한 x값이 음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죠? 이 경우는 대칭성에 의해서 0하고 둘이 더하면 또 0이니까 전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거나 또는 여기 위에 접하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x축이면 어떻겠습니까? 만족하는 x값 이거 하나 있겠습니다. 여기는 2a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2a분의 1이 몇이라는 뜻이죠. 하나 있으니까 이것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a가 1이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a분의 1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2a분의 1이니까 2a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준 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여기가 x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x축 대칭 이동해서 접어 올려주는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b 더하기 1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b 더하기 1이 0이 되고 이 경우에 b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 한 칸 하니까 결국에는 0, 1,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5분의 2라는 직선은 어디 있겠습니까? 5분의 2 여기 어딘가에 5분의 2가 있어서 x좌표 몇이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x좌표는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면 이것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배 해봐야 1인데
2배 하면 1인데 우리 4분의 3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절편이 x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조금 지워 놓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쪽이 이 파란 선이 x절편이 되고 a는 2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전체 절대값 해야 돼서 저 부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접어 올리겠습니다. 접어 올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여기가 x절편이니까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선을 긋고 싶다고 했습니까? 5분의 2라는 선을 긋고 싶은데 5분의 2라는 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0이니까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이 이렇게 4개 있는데 이거 2개 더하면 2분의 1, 이거 2개 더해도 2분의 1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이 5분의 2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위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0이고 좀 더 올려보면 또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 사이도 있는데 이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둘이 더하면 합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4분의 2고 이거 4분의 1 하나 더 있으니까 4분의 3 하고 딱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5분의 2가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5분의 2, y값이 5분의 2가 되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에 4분의 1 대입해서 5분의 1이 나오는 그러한 b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값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5분의 2는 하고 f에 대입하는데 f에 4분의 1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사인 하고 나타나고 4분의 1 들어가고 a는 몇이었습니까? 2였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b 하고 정리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b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b 더하기 1이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값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자리 무슨 자리였습니까? 맞습니다. b 더하기 1이었던 자리였습니다. b 더하기 1 양수였습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야 5분의 2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60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습니다. a는 2였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120 마이너스 그리고 5로 나눠주면 1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6 해주면 94, 정답은 94가 되겠습니다. 12에다 3을 곱하면 36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36 해서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절대값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 활용했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 d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그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등식을 보시면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인 수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끝 아래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3을 한번 대입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우변은 0이 되겠습니다. 제곱의 값이 0이니까 f3이 0이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얻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좌변은 미분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합성함수, 곱함수 미분하시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합성함수 미분 히리릭 하셔도 되겠습니다. 곱함수 미분 별로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써서 한 번씩 미분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놔두고 오른쪽 미분을 해주면 똑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fx, f'x 하고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2fx 곱하기 f'x 하고 나타나고 우변은 어떻습니까? t자리에 다 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 곱하기 fx 하고 남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fx가 0이거나 2는 약분하니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f'x는 x 곱하기 x 더하기 2다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fx가 0이라는 함수를 쫓아가거나 또는 도함수가 이것인 fx를 쫓아가도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돼야 되니까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함수가 좀 나타나서 fx, 저러한 도함수를 갖는 fx는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마이너스 1,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와 fx 이퀄 0인 그러한 함수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이 정적분의 값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제 대충 개형을 알았으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고 최대 최소가 되는 형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x축 위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림인데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F3이 0이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구해놨는데요.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타나는데 3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최대한 띄우려면 0까지는 0 이상은 함수 fx 이퀄 0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3차 함수를 쫓아가면 0,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최대한 그래프를 끌어올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이 정적분의 값의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가 되는 그림도 제가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그래프를 X축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습니다. 3에서 0이어야 되니까 3에서 0 되게 X축을 위로 이렇게 둥둥 띄워놨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래프를 밑으로 내릴 수 없는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이 정적분 음수로 가장 절대값이 큰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했는데 최대는 여기 양수고 최소는 여기 음수가 되겠습니다. 음의 넓이가 되는데 이 양의 넓이에서 이 음의 넓이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양수가 되고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하얀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뭘 구하는 것이죠? 또 한번 그려진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란 부분을 이 하얀 부분에 채워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가로의 길이는 3이고 세로의 길이만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함수식을 한번 세우면서 해보겠습니다. fx는 하는데 도함수 어디 있습니까? 도함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부정적분은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는데 수치 대입하기 편하게 이 점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기준인데 여기 함수값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뚫고 가는 함수값 m 하고 써보겠습니다. F3이 0이 되게 하는 m을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6 해서 6, 3, 18 더하기 m이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극소값 찾고 싶었는데 극소값은 몇입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0 해주면은 m인데 m이 결국 마이너스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찾았습니다.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18 그러면 높이가 18이라는 뜻이고 가로는 세로가 18 가로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곱하기 18 해주면 8, 3, 24 해서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은 부분은 유리함수의 부분이고 x가 2 이상인 부분은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개수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gt는 치역이 0, 1, 2라고 했습니다. 세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gt 이퀄 2인 자연수 t의 개수는 6개다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먼저 그리면서 한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최소가 되는지 한번 그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 그 부분을 그렸습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이 열린 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y값이 a-4 좌극한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몇입니까? y는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뭘 비교해주면 좋겠습니까? gt 이퀄 2, 교점이 2개가 되는 자연수 t의 개수는 6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간격이 몇입니까? a에서 a-4까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 개가 있습니까? 3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이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보다 큰 범위에서 한번 접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6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t가 6개가 되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보다 큰 범위에서 한번 접히는 이러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접힌 부분하고 이 주황색 칠한 부분이 서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극한하고 이 우극한 겸 함수값, 이것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일치하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는 최소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2를 대입하고 나면 여기 2 대입하면 5-b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이 원래 5-b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접혀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b도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적게 내려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둘이 만나게 그려봤습니다.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렸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두 개 하고 여기 파란색 선은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 점근선이 뭐가 돼주면 좋겠습니까? 여기가 y는 7하고 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6, 5, 4, 3, 2, 1 하면서 여기서 만나면 계속 6개의 자연수 t에 대하여 두 점에서 만나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점근선 뭐였습니까? y는 a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a가 7이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이었습니까? a-4였는데 a가 7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2 대입한 거니까 5-b였는데 5-b가 접혀서 올라간 게 3이니까 여기가 -3이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몇이죠? b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7 더하기 8 해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1번은 절대값 로그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gx가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하고 f-2가 -2일 때 f6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gx는 x = t에서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가 1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를 들여다보시면 f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는 fx 더하기 x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2fx라고 했습니다. fx 3차 함수여서 스스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 어디에서 불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후보가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x절편들에서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x절편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x절편이 2개가 되는 그래프를 아래 하나 그려놓고 위에 하나 그려놨는데 이 아래는 어떻습니까? fx 0 이상인 부분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x를 더한 거라 이것은 이쪽 부분에서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보가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그래프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이렇게 극대점에서 접하는 그러한 그래프 개형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 한 점만 fx 더하기 x로 쫓아가고 이 나머지 아랫부분은 2fx 해주기 때문에 이 점 불연속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연속이어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하고 체크를 하는데 함수값하고 체크를 하셔도 좋고 여기에다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K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밑에다 대입하면 극한값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2FK 하고 나타나는데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서 결국 K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X좌표가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0이고 이것이 K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하고 표현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x제곱 그리고 x-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f-2는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2-k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다 해주고 2로 한번 나눠주면 2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이 k는 여기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2분의 3인데 우리 k의 x 0보다 큰 쪽이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k고 여기가 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뚫고 가고 x-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2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 더하기 2의 제곱이 1이다 라는 뜻이고 k의 값은 어떤 값이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정리를 할 텐데요. fx는 x 그리고 x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미분도 해야 되니까 좀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2x 제곱 더하기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 하고 체크를 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4x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0에서 미분 가능한가 하고 체크를 할 텐데요. f'0 더하기 1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미분계수 체크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쓰기 위해서 g' 0 플러스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0 더하기 1인데 f'0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0 마이너스 한번 체크를 해보면 2배의 f'0이 되겠습니다. f'0 1이었는데 2 곱하기 1 해서 2가 됐습니다. 0에서 미분 가능해서 이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성립 안 하고 k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원래 k라고 써있는데 m으로 바꿨습니다. 위에 있는 이 k들하고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m으로 문자를 좀 바꿔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k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x 그리고 x 더하기 3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6은 6 곱하기 99, 8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86에 48, 486, 정답은 486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활용한 함수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를 보시면 1, 2, 3, 4, 4개의 원소이고 집합 y는 0,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x가 1, 2, 3일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1이면 f1은 f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2를 대입하면 다시 또 f3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대입하면 f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같아도 되는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fa가 a가 되는 x의 원소 a는 오직 한 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이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2가 2로 가는 경우 3이 3으로 가는 경우 4가 4로 가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합 기호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숫자가 작아서 치역의 원소 자체가 작아서 수형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이 1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f1만 1로 가고 2는 2로 못 가고 3도 3으로 못 가고 4도 4로 못 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가능하고 2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해서 이렇게 4개의 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또 어떻습니까? 1 이상인 수에서 3을 제외한 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그리고 4하고 5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4는 1 이상 중에서 4가 아닌 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있고 4를 제외한 5까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 이상인 수에서 체크하는 거라 2, 3,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4인 경우는 4를 못 쓰니까 5만 있고 5는 5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2가 3이면 어떻습니까? 3은 3이 못 오니까 4하고 5 두 가지 경우가 있고 4가 오면 5, 5가 와도 5 이렇게 한 가지씩 있겠습니다. 4가 오면 또 어떻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하고 5 두 가지가 있고 4가 선택하는 경우는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5가 오는 경우는 전부 5가 돼서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 4개, 3개 해서 5개, 5개 더하기 4개 하니까 여기 9가지가 있고 여기 2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고 한 가지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1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F2가 2인 경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F2가 2면 1은 어떻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1이 아닌 수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0하고 2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어떻습니까? 3은 2 이상인 수에서 3을 제외한 수가 오니까 2하고 4하고 5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4, 5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4는 또 어떻습니까? 2 이상인 수에서 4를 제외하니까 2, 3, 5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4를 제외한 수니까 5가 있고 여기도 5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이 선택하는 거 2가지, 그리고 3, 4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 3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서 5가지, 2가지 하고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 해서 이 경우는 1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왜 여기를 칠해 놨겠습니까? 2인 경우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 어땠습니까? 1이 선택하는 거 0, 1, 2 중에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 4가 선택하는 경우는 2, 3, 4, 5 중에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이 3을 선택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1, 2가 선택하는 경우 0, 1, 2, 3이 있고 4가 선택하는 경우 3, 4, 5 하면서 서로 대칭된 구조를 갖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0, 1, 2, 3, 4 하고 여기 정의 여기 1, 2, 3, 4인데 1보다 작은 거 하나, 4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대칭된 숫자의 개수가 존재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F1이 1인 경우 14가지, F2가 2인 경우 10가지, 그리고 F3이 3인 경우 10가지, F4가 4인 경우 1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 더해서 정답은 48경우까지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이러한 부등식 관계를 가지면 중복조합 풀이를 노리는 문제인데 제가 그냥 경우의 수, 수용도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 범주로 넣겠습니다. 확률과 동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확인한 수 K가 홀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고 짝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4번 반복한 후 점 P의 좌표가 0 이상일 때 4개의 수의 곱이 홀수일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홀수가 몇 번 나오고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어져 있는 숫자를 보면 홀수가 적어도 2번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홀수가 4번, 홀수가 3번, 홀수 2번 이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서 확률분의 확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4분의 1 하나씩 뽑히는 확률이 전부 4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나 성립하겠습니다. 양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홀수니까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해서 4, 4, 16, 1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 3번 나오고 짝수 1번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 하니까 홀수 두 가지 그리고 짝수도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서 한번 줘야 되는데 순서 어떻습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 중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짝수 4가 나오고 홀수 3개를 더해서 4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1, 1, 1, 4 이렇게 뽑히면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4칸이니까 음수 위치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빼주는데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의 위치만 바뀌는 거라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여기 4가 되고 4, 4, 64에서 4를 빼니까 이 경우는 60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성립하는 카드, 뽑히는 카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홀수 2개, 짝수 2개 하면 어떻습니까? 1, 3하고 1, 1이 일단 뽑히면 안 되니까 1, 3이 뽑힌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짝수가 2, 2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홀수 3, 3이 뽑히고 짝수 2, 2가 뽑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수 3, 3이 뽑히고 짝수 2, 4가 뽑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순서를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첫 번째 것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해주고 두 번째 것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첫 번째 거랑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고 계산을 해주면 여기 12, 여기 6, 여기 12 해서 계산하면 3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더하기 이거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4개의 수의 곱이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홀수가 나오는 이 경우가 분자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더하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16 더하기 60 더하기 30분의 16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로 한번 약분하면 여기 8이고 여기 8이고 여기 30이고 여기 15하고 약분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분모는 53이 되고 분자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주면 61이 되겠습니다. 30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미지수 a를 품고 있는 함수 fx와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가질 때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먼저 접근하겠습니까? 함수 gx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니까 K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K에서 연속성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K에서 우극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K를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K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밑에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K를 대입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G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FK는 0이 되니까 FK는 0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2의 3K-AK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좀 정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3k제곱은 ak랑 같다라는 등식을 하나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gx 어떤 함수라고 했습니까?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역함수를 갖는 함수 그러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함수를 체크해서 도함수가 둘 다 0 이상인가 0 이하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k보다 큰 범위 먼저 체크를 해주면 g'x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f'x가 되겠습니다. f'x 실제로 써보면 3, 2의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x가 k보다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거 겁나 빨리 커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수 a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k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는 하고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f'x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 2의 3x제곱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고 이것의 값도 어때야 되죠? 0 이상이어야지 전체적으로 증가함수여서 역함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눈여겨봐지십니까?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보면 x가 k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f'x가 0 이상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fx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k보다 크면 0 이상, k보다 작으면 0 이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k가 몇이라는 뜻이죠?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f'x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2의 3k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의 3k제곱은 ak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ak는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이거나 k는 3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연결해 놨는데요. a가 0이면 이 부분이 절대 0 이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원래 양수에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g'x가 증가함수라는 것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0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k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k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k가 3분의 1이고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2가 되고 3분의 1 a가 되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3,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k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두 조각 함수의 연속성과 증가 감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y는 x분의 2파이의 그래프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n 더하기 k가 또 눈에 띄실 텐데요. n 더하기 k 활용해서 곱하기 n도 있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무한급수와 정적분해서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n 더하기 k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y는 x분의 2파이를 그렸고 어디에서 만납니까? 2파이를 대입하면 1이니까 2파이에서 여기 지나는 빨간 점, 이 점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 점이 시작점인데 일단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 2파이, 여기 3파이 하고 좀 다 써놓겠습니다. 제가 좀 히리릭 써놨습니다. 써놓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교점의 x좌표들, 이 분홍색 점의 x좌표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린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오른쪽, 왼쪽 극한값으로 접근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 앞에 몇 개 항들은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2개 항은 빼고 이 세 번째를 보시면 3파이에서 4파이, 네 번째는 4파이에서 5파이, 다섯 번째는 5파이에서 6파이, 6파이, 여섯 번째는 6파이에서 7파이 띵띵띵 나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부등식 표현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n번째를 쓰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4파이, 다섯 번째 5파이, 여섯 번째 6파이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m파이보다 크고 하고 부등호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m 더하기 1보다 m 더하기 1파이보다 작구나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점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코사인 하고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a의 m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교점이니까 am분의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사인 제곱 가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am은 해주면 am 제곱분의 4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a의 n 더하기 k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n 더하기 k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 n 더하기 k로 다시 이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k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n 더하기 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a의 n 더하기 k 그리고 n 더하기 k 더하기 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이 필요하니까 제곱하고 역수를 취해서 4파이 제곱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파이 제곱 그리고 n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에 여기 4파이 제곱까지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제곱분에 여기도 4파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파이 제곱분에 n 더하기 k의 제곱분에 4파이 제곱하고 곱해봤습니다. 제가 파이 제곱으로 다 약분하고 n도 휘리릭 곱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형태랑 같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 시그마 붙이고 극한을 취해 줄 텐데요. 오른쪽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4는 밖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4 곱하기 시그마 하고 시그마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써주면 어떻습니까? n 더하기 k의 제곱분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 더하기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n분의 k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이 되고 곱하기 n분의 1이 하나 남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x로 하겠습니다.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하면 아래 끝은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고 위 끝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하고 표현해주면 4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분의 4 하고 바뀌겠습니다. dx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4 1에서 2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1 대입하면 4가 돼서 정적분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극한값이 뭐가 나왔습니까? 2가 나왔으면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왼쪽도 2가 나온다는 걸 그냥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끌어다가 미리 썼습니다. 이것의 값을 제가 조금 변형을 할 텐데요. 4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똑같은 형태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n 더하기 k의 제곱분의 n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갔습니까? n 더하기 2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n 더하기 1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제곱분의 n 더하기 1제곱분의 4n을 한번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2n 더하기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2n까지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n 더하기 1제곱분의 4n 하고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여기서는 2가 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0, 이것도 0 해서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극한값이 2구나 하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한 무한급수와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점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과 곡선 이것이 있습니다.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여기를 F세타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F4분의 파이가 A일 때 다음 식에 만족시키는 PQ를 구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보겠습니까? F4분의 파이가 A다 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F4분의 파이가 A다 라는 건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다 라는 뜻이고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하고 읽어주니까 1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직선은 0,1 y절편이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하고 y는 하고 표현되는 곡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곡선, 직선하고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x는 f4분의 파이인데 그 값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대입해서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은 하고 표현되고 2에 a를 대입하면 a분의 1 곱하기 a에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이 나타났습니다. a는 2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f 프라임 세타를 구해서 4분의 파이를 대입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f 프라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직선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더하기 1이 이 직선의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뭘 연립한다고 했습니까? y는 2의 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x 마이너스 1 하고 연립하면 그 교점의 x좌표는 f세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자리에 이걸 대입해서 연립한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곱하기 f 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1은 하고 대입 한번 해주면 a분의 1 그리고 f 세타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양변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곱함수 미분을 해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그리고 곱하기 f 세타 나타나고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a분의 1 f 세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시컨트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 4분의 파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는데 그 a는 2 빼기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빼기 2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 여기는 f 프라임 4분의 파이 하고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 4분의 파이는 a인데 약분하고 나면 2니까 2 하나 남고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했습니까? a는 2 빼기 2라고 했습니다. 2 빼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f 프라임 4분의 파이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1로 넘겨서 한번 f 프라임 4분의 파이로 묶어보겠습니다. f 프라임 4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 열고 여기는 한번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하나를 빼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남은 것을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워주고 2도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써주면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2-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워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해주면 2-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p 더하기 q, p2 더하기 q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29번은 x좌표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썼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과 나를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를 찾아서 더하고 6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어떤 집합입니까? fx는 f't 곱하기 x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모아봤더니 0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t도 한 개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건 나는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 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x가 만약에 0이 아니고 x가 0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fx 하고 표현을 해볼 텐데요. x분의 fx는 f't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원점하고 x, fx 두 점을 지나는 원점하고 x, fx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울기하고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0이 아닌 실수 x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t도 오직 한 개가 되게 하는 그러한 fx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이게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x절편 기준으로 할 텐데요. b가 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b가 0인 경우를 그려놨는데요. b가 0이면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a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생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양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 이상이어서 x축 위에 나타나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축에 접하고 0으로 가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미분 안에도 적당한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조선을 좀 그려놨는데요. 원점을 지나고 이것에 접하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도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요. 좀 칠해놓고 가겠습니다. 이 점들이 어떤 점들인지를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파란색 직선보다 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당히 하나를 조금 과장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T에 대해서 이 점 T하고 평행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원점 외에는 이 곡선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T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뭘 하려고 점을 찍어 놨겠습니까?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T들에 대해서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한 개 있으라고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x절편이 0이 아니고 하나 더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좀 그려놨는데요. x절편이 이번에는 0하고 양의 x절편 하나 더 있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 사이에서는 음수고 이 위에서는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휘리릭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보조선을 그렸는데요. 이 경계가 여기 접점 그리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T를 한번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T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파란색 선보다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그거랑 평행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이 원점에는 없습니다. 이 기울기 갖게 되기는 0이 아닌 그러한 x값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t를 제가 이걸 잡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분홍색 점 사이에 있는 이 모든 t들에 대해서 다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x절편이 음수 쪽에 있는 그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또 보조선 그려놨는데요. 여기 가운데 좀 칠해놓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거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변곡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곡선을 부드럽게 두 조각으로 나누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T를 잡아도 제가 T를 이렇게 잡으면 그것과 평행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원점이 아닌 곳에서 항상 만나겠습니다. 어떤 걸 잡아도 똑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T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그어주면 위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는 아까 잡았고 여기서도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또 이렇게 평행한 직선 여기가 T가 되면 0이 아닌 그러한 x값들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T 0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런 실수 t의 개수 한 개다 했는데 그 점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원점이 변곡점이고 F2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만족하는 그러한 fx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미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함수 한번 먼저 gu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미분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서
마이너스 곱해 보겠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bx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2ax 더하기 b 하고 도함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까지 가보겠습니다. f2'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다시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더하기 2a 하고 남겠습니다. 굳이 정리 안 하고 이제 뭘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0을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2' 0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이고 0 뚜루룩 사라지고 2a-2b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2a-2b인데 이게 도함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변곡점이 돼야 되니까 이게 도함수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b랑 a랑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f는 이 함수값 조건 다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2의 값하고 대입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4a 더하기 2b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값은 2배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제곱 지워주고 2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b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b랑 a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b는 같은 값으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0 더하기 20 해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변곡점을 활용한 함수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